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이어 오늘도 계백장군 여러분 앞에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제가 여러분 앞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역시 저만이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항상 분석하고 분쇄하고 있는 이 민족 반역 주권 방송이라고 있다 그랬잖아요, 유튜브 상에. 또 오늘도 전라도 깽깽이 아주 그냥 주권 방송에서 가장 앞장서서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위해서 그렇게 나름 열심히 하는 거죠. 지 입장에서는. 또 이제 그놈이 또 햇소리를 짓거리길래 여러분 앞에 또 보고 뭐라고 했는지 보고도 드릴 겸 또 그것이 왜 또 잘못됐는지를 늘 하듯이 분석하는 시간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가져보고 싶습니다. 예. 요즘으로 이제 이놈이 소재로 삼은 게 뭐냐면 방위비 분담금과 지소미아 연장에 대해서예요. 벌써 이제 이제 안 들으셔도 아시겠죠? 그놈이 뭐라고 했는지. 결국 오늘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주권방송이라는 게 어떤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냐면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권방송이 누가 만들었죠? 일본의 조총련. 조총련은 누구의 산하기관이죠? 북한 평양의 산하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평양 조총련 주권방송으로 이어지는 이런 빨갱이 네트워크가 형성된, 이게 사실 옛날 같으면 이게 존재할 수도 없는 방송이죠. 그러나 이제 요즘이야 대통령이 빨갱이다 보니까 광화문 내거리에서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를 외쳐도 표현의 자유라고 안 잡아가는 이상한 세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게 보안법에 의하면 찬양 고무죄에 분명히 해당되거든요. 근데 그게 표현의 자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게 우선인지. 자, 미국이 최대의 압박을 지금 가하고 있다. 한국에 방위비 분담과 지소미아 파기를 다시 이제 원점 회복시키라는, 이제 이런 것을 강압적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이 방위비 분담은요, 이 정부의 무능함이 더 큰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방위비 분담금을 지금 대한민국에만 올리라는 게 아니고 일본도 유럽도 나토 연합군 그쪽도 똑같아요. 압력을 받는 것은. 이제 그러면 이제 남은 것은 뭐냐면 이제 외교팀의 협상 능력이죠. 서희 같은 그런 외교팀을 바라진 않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외교관이 지금 대한민국 외무부에 있을까요? 외교부에. 방위비 분담, 이거는 이제 외교팀이 어떤 서희라는 옛날 우리 훌륭한 외교관의 반의 반의 반 10분의 1, 100분의 1만 따라 한다고 해도 좀 어떤 효과가 있을 텐데, 전혀 기대할 수 없는 그런 강경화 같은 무능력한 외교부 장관 하에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방위비 분담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사,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설사 미국이 원하는 금액을 5조 원이든 6조 원이든 다 내준다고 해도 그것은 해야 될 가치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요, 대한민국의 돈이 남아 돌아서가 아니고 그 돈을 써서 대한민국의 안보가 보장이 된다면 그거는 써도 될 만한 가치가 있는 돈이겠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이렇게 심하게 나오는 데는 또 한 가지 분석을 하자면 이게 문빨이 문제예요. 지금 문빨이 얼마나 미국한테 미운 털이 박혀 있습니까? 아니, 동맹국이라는 한국과 일본은 그냥 외면하고 저 북한에만 충성하고 중국과 러시아하고 친분을 두터이 하려고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미국이 문빨이 굽게 보이겠습니까? 너 이놈의 새끼 한번 회초리로 얻어 맞아봐 하는 것도 분명히 들어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분석합니다.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이 그렇게 올라가면 뭘로 어떻게 부담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요. 그거는 돈은 걱정 없어요. 왜? 아니,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 조치나 유엔의 경제제재 조치만 풀린다면은 제일 먼저 문빨이 뭘 하겠다 그랬어요. 북한에 철도 놔준다잖아요. 그리고 철도 놔주는 것도 천문학적인 숫자인데 돈으로요.
거기다가 고속도로까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고속도로는 철도보다도 2배, 3배가 들어가는 공사예요. 진짜 맨 땅에 헤딩하는 식으로. 그 철도 비용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략 조사 기관마다 틀리지만 제가 114조, 뭐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에 의하면 120조, 이제 조사 기관마다 대략 한 120조 원으로 봤을 때 고속도로 비용은 그거에 2배, 3배가 든다 그러면 약 한 7, 800조의 돈을 그냥 저 하수국 군영에 처박듯이 북한에다 철도하고 저기 뭐야 그 고속도로를 놔주겠다는 거예요. 그 돈 가지고 방위 분담하는 게 훨씬 더 효용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니 북한에 기차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 나라에 아니 고속도로는 절도는 놔줘서 뭐 한단 말입니까? 그럼 그 다음에 차 달라 그럴 테고 기차 달라 그러면 그것도 또 주겠다고 하는 게 이제 할 놈이 바로 문빨 아니냐고요. 그리고 지소미아도 그래요. 일본과 한일 군사협정인데 보호협정. 예. 아니 지금 동맹국가 우리가 군사보호협정을 맺어서 우리의 안보가 튼튼해진다면 그걸 당연히 지켜나가야지. 전부 이런 걸 파기하자는 게 뭡니까? 결국은 북한을 이롭게 하겠다는 이놈들이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이걸 지금 비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조금만 눈치가 있으면 이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이놈들이 주장은 전부 그 가치가 없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진짜로 보호하려는 것은 북한에 대한 남침이 대비가 아니고 미국의 패권 유지, 동아시아에서의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미국이 보호하려는 것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패권 유지다. 무슨 북한에 대한 남침 대비를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 아시죠? 왜냐면은 이건 이승만 대통령께서 6.25 때 부산만 남기고 다 떨어졌을 때 그때 이제 구원군으로 왔던 게 그 메가더 장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 작전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전황을 극복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 다음에 미군이 돌아간다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붙잡고 사실 미국이 이승만 대통령 싫어했다는 거 아시죠?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슨 뭐 미국이 파견한 무슨 관리처럼 말하는데 사실 그건 사실과도 달라요. 얘네들 하는 말은.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은 싫어하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군이 이제 6.25 전쟁 끝났다고 가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또 재남침을 할 거란 말이에요. 미군이 없으면. 그러면 나라가 안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한미 간에 군사동맹을 맺자.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못 돌아간다. 뭐 이런 식으로 거의 쉽게 말해서 바지가랭이 매달리는 식으로 해서 맺어진 게 당시 한미 군사동맹이고 그 군사동맹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대한민국의 안보가 지켜지는 초석이 됐었다는 건 다 역사적인 팩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심했다 그래요. 아니 한미 군사동맹이라니. 그러니까 미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한국군이 오고 한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미국군이 자동 참전한다는 건데 당시 미국 여론에선 아니 우리가 한국 갈 일은 있겠지만 한국이 미국 본토를 와서 도와줄 일이 뭐가 있겠느냐. 우리가 쓰다 남은 M1 소총이나 들고 무장돼 있는 저 비실비실한 한국군이 미국 본토를 와서 도와줄 일이 있겠느냐. 이건 말도 안 되는 협상이라고 미국 내에서도 당시 반대가 심했잖아요. 뭐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대등 수준이어야지. 그렇지만 이제 그걸 막 억지로 성사시킨 게 이승만 대통령의 이게 업적이 아니겠습니까? 미군이 있다. 그리고 그로부터 우리가 70년대 후반까지는 거의 무상원조에 가까운 경제적, 군사적으로 그 무상원조에 가까운 원조를 받았어요. 왜 이런 생각은 안 하는지 물론 알아도 말을 안 하겠죠. 빨갱이 쪽에서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경제가 성장됐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세계 10대 강국이라는 경제 강국이라는 그 위치에 들어섰으니까 미국에서도 이제 니네들이 옛날에 그 무상원조 받던 시절은 아니지 않느냐. 뭐 돈 좀 더 내놔야지. 지금은 그때랑 형편이 다른데 이렇게 하면은 또 미국 입장을 생각해 보면 또 이게
그럴싸한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힘든 사람을 여러분 중에 누가 좀 자력 그 재산적인 자력이 있어서 어떤 힘든 사람을 도와줬는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장을 했어요. 이제 저도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그냥 뭐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정도로 성장을 했다면 그 사람도 또 남을 도와줘야 되는 일을 해야 되는 게 더 어떤 인간된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버더만 그러니까 이 국제관계도 그래요. 지금 한국이 1950년대, 60년대 경제 수준은 분명 아니잖아요. 그래 여기서 이제 그렇다고 달라는 돈을 다 주라는 거냐? 그건 외교부의 협상 능력이죠. 그게 바로 외교 능력이죠. 자기들이 무능한 거죠. 그냥 질질 끌려간다면.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가 얘네들이 항상 주장하는 그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된다가 아니고 5조 원을 주고라서라도 한일동맹을 유지하는 게 대한민국 안보에는 더 플러스가 된다. 극단적인 상황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느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무슨 양키고 그런 걸 외치는 이 철딱선이 없는 대진년 같은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한미동맹의 실체를 얘기하는데 한미동맹의 실체라는 건 말이 한미동맹이지 어떤 그 식민지의 새로운 이름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이 미국의 식민지라는 거예요. 참 이렇게 한국을 격화시키고 비하시키는 거죠. 그리고 미국은 아주 우리를 식민지 삼아서 이렇게 저렇게 요리하고 하는 그 아주 나쁜 제국주의자로 모는 거죠. 제국주의가 없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제국주의 타령인지 뭐가 식민지의 새로운 이름입니까?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파기해야 된다는데 사실 한미동맹을 파기하면은요 미국이 10이라는 손해를 본다면 우리는 대한민국은 100과 1000만의 손해를 봐요. 미국과 그 파괴된 상태에서 미국이 없는 상태에서의 한국 경제를 여러분들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끔찍한 거죠. 우리가 자동차 만들어서 제일 먼저 어디로 보냅니까? 미국. 우리가 저 휴대폰 만들어서 어디로 보냅니까? 미국. 예? 당연한 거. 왜냐? 독일에 있는 메르세데스 벤츠도요. 자기 독일보다도 신차 나오면 미국으로 먼저 보내요. 이유가 뭐냐면은요, 미국에서 뜨면은 세계적으로 광고 효과가 생겨요. 다른 나라, 미국에서 인정받았으면 안 보고 사도 되네 하는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미국과 파기를 하다고 동맹을 파기하고 경제적 모든 걸 파기하고 그게 자주라고요? 이런 미친 소리라는 게 빨갱이 놈들이에요. 뭐가 자주입니까? 강냉이죽 먹는 게 전 국민이 하루에 그것도 세 끼도 아니고 한 끼, 두 끼 강냉이죽 얻어먹는 게 그게 민족 자주란 말입니까? 그래서 역시 말하는 것대로 그러면서 한국을 총알바지로 쓰고려고 하고 있다. 미국의 총알바지가 된다면 총을 쏘는 놈은 누굴까요? 북한이잖아요. 그러면 북한이 나쁜 놈이라는 걸 자기도 스스로 인정하는 거네요. 예, 북한의 총알바지로부터 우리를 총알바지로 쓰는 게 아니고 북한의 총알로부터 실드를 쳐주는 방패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미국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작전권을 회수해야 된다. 전작권 말하는 거죠. 그러나 이런 거는 전작권 문제는 한번 심각하게 검토해 봐야 된다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으니까 또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잠깐 말씀드리자면은 이 전작권은 저 같으면은요 미국이 가져가라 그래도 안 가져와요. 제가 국정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게 왜냐면은요 주권, 주체, 자주 이런 게 없어서가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북중러 연합군을 상대해서 우리 혼자서도 막아낼 수 있는 군사력이라면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겠죠. 그러나 북중러 연합군을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의 개입이 없이 또한 우리 동맹국의 개입이 없이 막아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안 계실 거예요. 그러면 전작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말입니다. 만약에 북쪽에서 남침을 강행했을 때 어느 날 모년 모월 모시에 미국이 그 당시 자기들 나름대로 복잡한 일이 있다고 쳐요. 내부적으로나 아니면 저 아랍 쪽에. 그러면은 안 와도 돼요. 한반도 전쟁에는. 왜?
전작권 니네가 갖고 있잖아. 알아서 해. 지금 우리 지금 저 아랍 테러리스트를 상대하느라고 바빠 죽겠어. 라고 하면 되는데, 문제는 전작권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면요, 미국의 내부 문제가 있던, 아랍의 문제가 있던, 아프리카의 문제가 있던, 대한민국 한반도에 끼어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전작권을 미국이 갖고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안전한 보험 같은 거라는 거죠. 왜 이런 데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데 무슨 뭐 자주가 어쩌고 저쩌고. 이거 실리, 국제 질서는 실리 아닙니까? 실리를 택해야지요. 그러면서 이제 결론은 항상 그거예요.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된다. 뭐 미국이 전쟁의 화근이래요, 한반도에서. 누가 봐도 지금 누가 전쟁의 화근입니까? 저 북한 똥돼지 정권이죠. 허군날 미사일 쏴대고 핵으로 세계를 미국까지 위협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무슨 뭐 안보파리 뭐 지금 안보파리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직도 분단 국가인데 눈을 똑바로 뜨고 휴전선을 잘 지켜야 되죠. 예, 거기 있는 GP를 뽀개버릴 일이 아니죠. 이 미친 문빨 새끼처럼. 그러면서 한미동맹을 파괴해야 되고 거기에 또 내년 총선 승리를 또 들고 나와요. 아주 자한당을 박멸해야 된다. 얘들이 왜 이렇게 자한당을 공격하냐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정치권은요, 이미 좌경화, 공산화가 됐어요. 자, 보세요. 더불어공산당, 그 다음에 꼬마공산당, 정의당, 호남공산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저 바른미래당에서도 그 손학규를 따르는 지금 친여 성향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늙은 망령 손학규가. 그 손학규를 따르는 또 일부 그렇지 않은 몇 명의 그 바른미래당 의원이 있기는 합니다만은, 자 보세요. 민중당 말할 것도 없죠. 이건 뭐 대한민국에 있는 공산당 아니겠습니까? 자유한국당을 빼고는 다 이미 공산화가 완료됐단 말이에요. 자유한국당만 사라지면 대한민국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 이 자유한국당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남아있는 마지막 보루니까, 이게 그렇게 공산당 빨갱이들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이 눈에 가시인 거죠. 그러면 얘네들이 이렇게 자유한국당을 뭐 박멸을 해야 된다까지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공산당을 박멸해야 됩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을 박멸해야 됩니까? 이건 조그마한 상식만 가진 사람이면 당연히 이건 답이 나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내년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은 뭐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미워도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으로 표를 몰아주는 것이 대한민국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 세력에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하나 구호를 외치자면은 멸공통일. 이 한반도에서 공산당은 물론 공산주의, 어떤 것도 사회주의, 어떤 것도 한반도에서는 이 공산 세력은 싹 없어지는, 바퀴벌레 박멸시키듯이 없애고 멸공통일을 이루어서 우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무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제 오늘 방송은 이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들어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나가시기 전에 부디 구독과 좋아요를 꾹꾹 꽉꽉 눌러주셔서 저 계백장군에게 힘을 실어주신다면 더 열심히 하는, 아주 그냥 공산 세력을 이렇게 박멸하는데 더 열심히 하는 계백장군이 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